위기를 맞은 거제 조선업의 파해법을 4.13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영 고성지역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지만 아직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남았습니다. 불법 청기류를 직접 만들어 유통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유통한 단탄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공동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테마로 고성공룡 엑스포가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장관을 연출하는 진해 군항제가 오는 10일까지 진해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 조선업계를 호령하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특히 조선도시 거제경제는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은 거제 조선업의 파해법을 4.13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으로 불리는 조선산업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고의 조선 도시인 거제는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우스갯소리도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자 조선소 주변 식당가는 손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거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4.13 총선에 나서는 4명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파해법을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16조 원 규모의 LNG선 수주를 위한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적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6조 원 이상 드는 우리 LNG선 수주를 지원하는 LNG 관련 시설 유치 추진, 또 우리 청장년층 퇴직자들한테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또 임금체불 등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임금체불 제로 대책 등을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적기에 조성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1단계를 준공하는데 그다음에 계속 2단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R&D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는 조선해양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구 설립으로 조선산업을 거제의 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선해양산업특별지원법을 통해서 조선해양산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 거제시의 확실한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업에만 맡겨서 조선해양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부기구, 공사 등의 기구 설립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 김종혁 후보는 최근 시장 경제에 편입한 이란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이란이 핵 협정을 완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 경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란에서 나오는 이 원유 수출과 그리고 이제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이 이란 정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삼성이나 대우가 지금 이 위기를 넘으려면은 그 이란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원유 유조선을 수주를 해야 되고 또 이 이란 현지 내에서 또 이제 조선소 건설에 욕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기업들 삼성이나 대우조선만으로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 경제 활성화나 협약이 힘들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삼성과 대우 그리고 정부 간의 교두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그 이란의 물량을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지지 후보인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지자체와 기업의 고용기금 확보를 요구하고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실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 조선 경영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논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고용기금 확보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중앙이 사실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나 조선회사가 별도로 거제에서라든지 지역에서 그 고용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통해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재취업 지원 등 직접적인 일자리 고용 기회를 만들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조선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제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거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35년 만에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고성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구 무투표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 투표는 실시되는데 투표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영 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정당 투표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성 국민들에겐 이번 4.13 총선이 혼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못 들어봤는데. 비례대표 뽑는 선거는? 그건 모르겠고 비례대표 관계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나. 알아요, 어째보지. 그걸 내가 경로당에 어저께 내가 갔더만은 그 비례대표 그거 뭐 선거 하나 무두부 대표인데 뭐들 할 거고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그걸 뭐 안 됩니까? 안 하면? 아니 무투표가 뛰어나니까 그 뭐 투표소에 가서 그 포직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고성 통영 지역이 무투표 당선이라 정당 투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데다 또 굳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도 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정당 투표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구 선거가 무투표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아예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로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는 정상적으로 실시하니 꼭 참여를 하시고. 이에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버스 랩핑 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서는 한 후보자만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는 정상적으로 실시하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따로 뽑기 때문에 두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동시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구 선거가 무투표로 결정됨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4월 13일 선거일에는 꼭 투표를 하시고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4월 8일과 9일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민들의 대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꾼을 뽑는 정당 투표에도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불법 총기류를 직접 만들어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알의 중량을 늘려 100m가 넘는 사거리에
파괴력도 월등히 높아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마산의 한 사무실. 금고를 열자 불법 제조에 사용된 물품과 장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통이 안 되는 불법 제조한 톨탄과 원통 모양의 불법 소음기 등입니다. 이 토리탄은 보통 그 멧돼지 때 사용되는 탄인데 이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도구를 마산의 한 공업사에 맡겨 불법 총탄을 제조했습니다. 산탄에 들어가는 납을 빼고 단탄으로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 김 씨는 불법 공기총 소음기 도면을 자체 설계해 이 공장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톨탄은 중량이 커 100m가 넘는 유효 사거리를 갖고 파괴력도 월등히 높습니다. 파워 슬럭탄이라 해가지고 무게를 조금 가중하고 하향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파괴력을 키우는 거죠.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 씨가 유통한 단탄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1일 개막식을 갖고 73일간의 축제에 돌입했습니다. 수억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특히 이번 엑스포는 화려한 빛과 공룡의 만남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힘찬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이지만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엑스포장을 찾은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공룡을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사진 찍기에도 열중입니다. 신난 아이들을 따라 나선 부모들도 다양한 볼거리에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딸하고 조카하고 같이 오늘 개장 첫날 맞춰서 놀러 왔는데 오는 길도 아주 멋지고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 오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룡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웅장하고 여러 가지 즐기기에 충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공룡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관 이외에도 다이노토피아관, 공룡 캐릭터관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테마로 야간에도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5개의 빛 테마파크는 물론 중국 주궁시 대형 공룡 유등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대거 포진되며 개장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어린이 외에도 전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엑스포로 변모했습니다. 179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73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린 고성 공룡 엑스포.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공룡과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봄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지난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거리는 벌써 만개한 벚꽃들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연분홍 빛깔의 벚꽃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나온 상춘객들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 54회째를 맞이한 진해군항제는 지난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36만 그루의 벚꽃이 함께 피어나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CNN에서도 선정한 우리 국내 최대의 축제로 또 볼거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벚꽃 명소 여자천에서는 별빛 축제가 열리며 진해루에서는 해상 불꽃쇼, 특별 행사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에어쇼도 선보이는 등 다양하고 알찬 볼거리들로 넘쳐납니다. 색색의 조명으로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인 여자천 로망스 다리, 인기 장소답게 많은 상춘객들로 붐빕니다. 조명을 받은 벚꽃들은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관광객들은 은은한 조명 아래 핀 벚꽃과 함께한 순간이 남기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댑니다. 올해에는 주말과 휴일에 진해구 일원의 차량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 진해군항제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간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13일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게 되며 또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도내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31일 아침 출근길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을 벌이고 있으며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경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30일 통영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5월까지 18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교육 업무 협의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업무 협의회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감축과 각급 학교장과 경남교육의 방향 논의, 2015년 지역교육 업무 협의회 건의사항 이행 점검 등이 이루어집니다. 30일 열린 통영교육지원청 협의회에서는 도의원, 경찰서장 등 지역 인사와 교육 원로,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교육 현안에 관해 자유토론을 펼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지역교육 업무 협의회에서 지난해까지 급식 문제로 미처 돌아보지 못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배움 중심의 수업인 경남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한화테크미는 지난 31일 창원시 마산하포구청 정문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8명에게 사랑의 리어카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사랑의 리어카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과 고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제작됐으며 생필품 꾸러미와 안전조끼, 도난방지용 자물쇠와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의 리어카 제작은 노인들의 특성에 맞춰 리어카를 경량화하고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안전 경광등 설치, 어두운 밤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광 페인트 도색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일부 기업체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산지방고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수급 적발 건수는 1,334건으로 2014년 1,262건에 비해 5.8%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2%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성군이 간부 공무원 비위 혐의를 적발해 자체 조사 중입니다. 군은 한 면장이 최근 신축한 자택의 진출입을 위해 농로 포장 공사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군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군 감찰반은 비위 혐의 대부분을 본인이 인정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진해군항제 기간인 4월 1일부터 3일까지 백화점과 중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 점포가 참여하는 창원 블랙데이가 열립니다. 이 기간 주요 품목 가격을 10에서 최대 80%까지 파격적인 세일을 진행하며 대규모 점포 단위로 식당 할인권 배부 및 게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창원 시내 곳곳에서 소음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거 유세의 경우 선거운동 제한 시간만 지정돼 있고 소음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거제시 사등면 일원에 5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도는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토지와 어업권을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의 아파트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운동본부가 31일 조사한 결과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 달 평균 157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내사읍 호계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를 31일 완료했습니다. 호계 공룡 발자국 화석지는 구마 고속도로 개설 공사 시 발견돼 경남도 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탐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성하게 됐습니다. 통영시는 3월 한 달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6년 청소년 상담 대학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청소년 상담 대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 청소년 관련 상담 인적 자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청소년기 발달 심리와 부모 역할, 청소년 문화의 이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31일 제4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제4기 자원봉사대학에서는 자원봉사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7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 속에 역대 가장 많은 47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31일 마산역에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영상자료 시청 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과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시범 및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